오늘은 등비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 등차 수열이 뭐라 했었지? 차가 같은 수열. 이웃하는 항의 차가 같은 수열. 그러면 등비 수열은 뭐겠어? 그렇지. 얘를 보고 등비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등차 수열은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랑 n 번째 항의 차가 일정한 수일 때 등차 수열이었지. 그러면 오늘 하는 등비는 n 플러스 한 번째 항과 n 번째 항의 비가 일정한 거야. 그러면 이 일정한 비를 보고 우리는 공비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쭉 있다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항 우리가 임의로 A라고 한번 더 보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여기에서 그 공비만큼 더 곱해진 값.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여기에서 공비만큼 한 번 더 곱해진 값. 얘는 공비 한 번 더 곱해진 값.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지겠지. 따라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에서 공비를 n번째 항은 몇 번 곱했을까? 두 번째 항은 공비를 한 번 곱했어. 세 번째 항은 두 번 곱했어. 네 번째 항은 세 번 곱했어. n번째 항은? 그렇지. 이렇게. 이게 등비 수열의 일반 항이 되겠죠. 자,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는 이웃하는 세 항을 기준으로 해서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등비 수열에서는 등비 중항이 있습니다. n번째 항, n 플러스 한 번째 항,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공비 한 번 더 곱한 거, 공비 한 번 더 곱한 거. 얘는 n번째 항에서 공비 한 번 곱한 거, 얘는 n번째 항에서 공비 두 번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지겠지. 그러면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랑 서로 한번 곱해보자. 그러면 an 제곱 r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an r을 제곱하는 거랑 똑같은데 얘가 결국 뭐다? 가운데 있는 항 제곱이랑 똑같네. 그래서 등비 중항은 가운데 있는 항 제곱이 양 끝에 있는 항의 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돼. 되겠습니까? 내용 정리하고 예제 볼게요. 자, 예제 18번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일반항이 첫 번째 항의 공비를 n-1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이거를 잘못 공부하면 자꾸 이 n-1을 자꾸 집착을 한다. 그래서 이 거듭제곱이 n-1 형태가 아니면 자꾸 이거를 만들려고 해. 자, 봐봐. 얘가 수열이라 했어. 그럼 일단은 정리부터 해봐. 그럼 얘는 3 곱하기 얘는 2에다가 2의 마이너스 2n 제곱을 한 거지. 그지? 그리고 얘는 무슨 뜻이야? 4분의 1의 n 제곱이랑 같잖아. 깔끔하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항은 n이 얼마일 때야? 1일 때. 그게 첫 번째 항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F분까지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수열이 이렇게 정리가 됐네. 그럼 얼마가 계속해서 곱해진다는 얘기야. 4분의 1이 계속 곱해진다는 얘기야. 그게 공비야. n-1에 집착하지 마세요. 알겠죠? 어떤 값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에 연관이 있는가, 그게 그냥 공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60이래. 그럼 여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한 거? 5번 곱한 거. 그런데 그 공비가 마이너스 2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32a가 되네. 그럼 따라서 첫 번째 항은 5가 되겠네. 음수 거듭 제곱할 때 홀수번, 짝수번 잘 구분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19번.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가장 먼저 학생들이 푸는 방법이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뒀을 때 얘를 그냥 그대로 해석해서 푸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세 번째 항이니까 네 번째 항 240.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푼다 이 말이지.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똑똑하게 풀어보자. 자, 등비 수열은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관계인 거야.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는 이웃하는 항들 2개 혹은 3개들끼리 묶어놨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으로 넘어가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돼? 2번 곱해야 돼. 두 번째 항도 역시나 넘어갈 때 2번 곱해야 돼. 그러면 이 식 전체에다가 얘를 곱한 게 얘가 된다라는 뜻이지 않을까? A1 더하기 A2 자체를 그냥 하나로 보는 거야. 그러면 A3 더하기 A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R제곱이 곱해진다. 60에 R제곱을 곱한 게 240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얘로 놓고 연립방정식 푸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공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2인 경우랑 마이너스 2인 경우랑 둘로 구분 지어서 문제 해결해 주면 되겠지. 만약에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2일 때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둘 다 생각하는 거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방법은 하나 정리해 놓고 넘어갈게요. 자, 예제 20번. 공비가 음수라고 했고 1번에서 첫째 항이랑 공비를 구하래.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풀이는 얘를 AR이라고 놓고 AR 세제곱이라고 놓고 얘네들 관계식에서 R 찾아내고 A 찾아내는 거.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으로 넘어갔어. 그럼 공비가 몇 번 더 곱해져야 돼? 그렇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던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2에서 공비를 두 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108이 되더래 라고. 그러면 공비를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문제 조건에 맞는 공비만 골라주면 되고 그 공비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첫 번째 항은 4가 된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우리 일반 항은 첫째 항에서 공비를 n-1번 곱했습니다 라고 정리했는 걸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 풀어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3에 n-1 제곱이 972가 되는 n은 얘 나눠보면은 마이너스 243. 얘는 5제곱이라는 거 기억해주면은 얘는 6번째 항이구나. 자, 그 다음에 예제 21번. 문제에서 수열 주어졌네. 그리고 친절하게 등비 수열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첫째 항이 2고 공비도 2인 등비 수열. 자, 정리해보면 A에는 첫째 항 공비를 n-1번 결국 2의 n제곱. 그냥 등비 수열이라고 했고 얘가 계속 2로 곱해졌는데 첫째 항부터야. 그러면 그냥 2의 n제곱이라고 바로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처음으로 500보다 언제 커집니까? 근데 2의 9제곱이 512잖아. 그러니까 9번째 항부터 500보다 커지더라. 이렇게. 적어도 2의 10제곱은 1024, 2의 9제곱은 512. 요거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해놓고 문제 푸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56이랑 1024거든. 알겠지? 자, 우리 등비 수열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등비 중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운데 있는 항 제곱이 이거 두 개 곱이랑 같다 그랬어. 맞아? 왜냐하면은 얘가 AR이고 AR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두 개 곱했는 게 가운데 있는 거 제곱이랑 같으니까. 자, 근데 짝수개가 있을 때도 똑같이 성립해. 보면은 얘가 A, AR, AR 제곱, AR 세제곱이지.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항은 없어. 하지만 등비수열은 얘네 둘을 곱해도 A제곱, R 세제곱, 얘네 둘을 곱해도 A제곱, R 세제곱. 똑같지? 등비수열은 이렇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둘씩 짝을 지어주면 곱한 결과가 같게 돼. 등비중항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A1 곱하기 A10을 구하재. 가장 일반적인 풀이는 이런 거야. 두 개 수 사이에 10개를 집어놨으니까 그러면 전체는 12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11번 곱했는 결과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총 짝수개 있지. 가운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결국에는 이거 두 개 곱한 거나 이거 두 개 곱한 거나 결과가 어때? 똑같지? 그래서 얘는 그냥 400이야. 이 원리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 두 개 곱한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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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얘나 제일 끝에 있는 거나. 왜?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공비를 구해서 그럼 이거는 뭐 2 곱하기 R이고 이건 2 곱하기 R의 뭐 9제곱이라서 뭐 10제곱이라서 둘 곱했는데 R 10제곱이 얼마 이렇게 구하지 말자고. 되겠습니까? 그럼 예제 23번은 뭐 전형적인 등비중항 이용하는 문제니까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제곱은 양 끝에 있는 거 두 개 곱과 같습니다. 이거 만족하는 x만 찾아내면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예제 22번은 정리하고 특히 요 내용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예제 24번. 요거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그대로 등비중항 이용해서 관계식 하나 만들어주고 얘네들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C제곱은 64B. 그리고 세 개는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럼 이번에는 등차중항 A 더하기 C.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관련해서 4B가 A제곱이고
64b가 C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16 곱하기 4b라고 정리가 하면 얘는 16a제곱. 그리고 세 개의 수가 전부 다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C제곱은 16a제곱입니다. 얘는 4a를 제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C는 4a입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4a입니다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 양수라는 전제가 있어서 그냥 바로 C는 4a다. 정리해주고 나면 이제 얘는 어떻게 돼? 2b가 5a가 되지. 근데 여기서 2b는 2분의 a제곱임을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그럼 a제곱은 10a. 그래서 a는 10. 그럼 a가 10이니까 b는 20, 그렇지. b는 25. 그 다음에 c는 4a랑 그랬으니까 40. 이렇게. 등비수열, 등비중앙, 등차수열, 등차중앙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비수열이래. 자, 우리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했던 지난 시간에 문제는 어떻게 했어?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등차만큼 뺏는 거, 등차만큼 더 있는 거. 그러면 합이 일정하다 그랬지. 그럼 이번에는 세 근이 존재를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은 여기서 공비만큼 더 곱했는 거. 얘는 공비만큼 덜 곱했는 거. 이렇게 둘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에는 공비를 한 번에 없애고 싶어. 뭐 이용하면 되겠어? 세 근의 곱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k네. 근데 그게 세 근의 곱. 베타 세제곱이 되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건대로 세근의 합은 6이네. 이거 3개 더 해보자. 그러면 공통인수 베타 묶어내고 나면 r분의 1, 1, r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들의 합 마이너스 24네. 둘 곱하면 r분의 베타 제곱, 둘 곱하면 베타 제곱 r, 그 다음에 둘 곱하면 베타 제곱. 이번에는 베타 제곱으로 묶이네. 자, 여기에서 베타만큼 곱했는 게 이 식인 거지. 그러니까 6 베타는 마이너스 24.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것 찾아내고 나면 세근의 곱 바로 계산되네. 이렇게 되니까 K는 64입니다. 공비 굳이 구할 필요 없더라. 어떻게 놓으면 가운데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두면 이제 26번처럼 정삼각형이 나왔어. 근데 한 변의 길이가 x야. 정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 뭔지 아는 사람? 그렇지. 자, 봐봐. 얘 우리 왜 얼마 전에 사인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거 있지?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60도.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 2 곱하기 사인 60도. 근데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1이랑 그 2분의 루트 3이랑 곱해서 얘. 맞지? 얘는 문제에서 많이 쓰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기본으로 주어진 삼각형이 4분의 루트 3 곱하기 2제곱 4 하면 루트 3짜리 정삼각형이 하나 주어진 거야. 근데 제일 처음에 시행을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서 4분의 3을 버렸대. 그리고 남은 부분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S1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넓이 중에 전체의 4분의 3이 남아있는 부분이구나. 이 표현 이해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항이 4분의 3 루트 3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 여기, 여기야. 근데 각 부분에서 4분의 1만큼씩 날렸네. 요 부분에 4분의 3 더하기 요 부분에 4분의 3 더하기 요 부분에 4분의 3. 그러면 전체의 4분의 3이 되겠지. 그 전 번째 거에 4분의 3만큼이 남았구나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버린 넓이를 수열로 찾고 싶어. 그럼 이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구나. 그리고 그 전체 넓이의 그 다음 번째 거는 그 전에 거에서 또다시 4분의 1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이 4분의 3이 뭐가 돼? 공비가 되지. 그리고 얘가 첫째 항인 거야. 그러면 수열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바로 식 나오네. 이해가 되겠습니까? 몇 번째 항까지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전체 4분의 3만큼 남는다. 남는 넓이를 우리는 SN이라고 한다. 문제에서 힌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요거까지 정리할게요.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에 합했지? 그럼 오늘은 등비 수열도 합을 한번 구해보자. 자, SN이라고 하는 표현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더라.
자, 그런데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뒀을 때 그럼 얘는 A, AR 쭉 해서 n-두 번째 항, n-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이 합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이 합에다가 공비를 전체에다가 한번 곱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봐. 여기에다가 공비 곱하니까 AR, 여기다가 공비 곱하니까 AR 제곱 넘어가자. 그럼 얘가 넘어가면 AR의 n-1 제곱, 여기다가 R 곱해주면 이렇게 R이 항 전체에 전부 다 분배가 되겠지.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한번 빼볼게. 그러면 1 빼기 R의 공통인수 Sn 묶이면서 이 식에서 이 식을 한번 빼볼게. 가운데 있는 애들 다 사라지지. 그럼 결국 뭐만 남아? 첫 번째 항 빼기 첫 번째 항에 n번 곱한 거. 자,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결국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1 빼기 공비 분의 첫 번째 항 공통인수 묶어주고 1 빼기 R의 항의 개수만큼.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야. 뭐 외우는 방법은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묶어주고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만큼 거듭제곱.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되겠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얘 일반항은 1 빼기 R의 A 곱하기 R의 N제곱 1 빼기 R의 A 여기가 마이너스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지. 결국에는 얘가 어떤 거에 R의 N제곱 더하기 어떤 거 요런 형태인데 첫 번째 항부터의 합 관계를 살펴보니까 얘랑 얘가 더하면 얼마가 돼? 황. 자, 그래서 얘 앞에 있는 개수랑 남은 상수랑 더해서 0이야. 그럼 이거는 첫째 항부터 더했다. 그런데 얘를 더했는데 0이 안 됐어. 그러면 얘는 첫째 항부터 합이 아닌 거야. 우리 왜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 합이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나타난다 했지? 2차식으로 나타난다 그랬지? 그래서 n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있는데 상수항이 0이 돼야 첫 번째 항부터 합이라 했지. 근데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같은 개념이야. 등비수열도 우리가 이 형태를 보고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못 이루는지 관계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돼. 등비수열의 합은 무언가를 거듭 제곱하는 형태를 포함하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개수랑 상수의 합이 0이 된다. 그럼 첫 번째 항부터의 합,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근데 그렇지 않다.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아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우리 등비수열 합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1 빼기 공비를 항의 개수만큼 n제곱 되겠지? 그러면 첫째 항이랑 공비만 알아내면 그리고 몇 번째 항까지 더했는지만 알아내게 된다면 우리는 구할 수 있어. 등차수열은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을 알아야 됐었지. 이거는 첫째 항이랑 공비 그리고 항의 개수만 알아내면 돼요. 자, 봅시다. 두 번째 항이네, 여섯 번째 항이네. 그러면 얘는 몇 번 건너뛰어야 여섯 번째 항 되지? 4번. 그러면 공비 쉽게 계산 가능하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R 4제곱이 32분의 1. 그럼 R 4제곱은 16분의 1이니까 따라서 공비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문제에서 공비에 대한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선택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은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니까 첫째 항은 1이 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의 1 빼기 공비를 몇 번? 항의 개수만큼.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 간단하게 계산하면 32분의 31.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더라. 자, 근데 우리 28번은 풀기 전에 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 만약에 수열이 이렇게 주어졌어. 얘는 등비수열이라고 할까 안 할까? 해요. 해. 얘도 등비수열의 하나의 종류야. 맞아? 그런데 얘는 공비가 1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n번째 항까지 더했다고 해보자. 그럼 1 빼기 공비, 분모 성립해야 하네. 안 하지?
그런데 우리 상수를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n번 더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몇 번 더하는 거? n번 더하는 거야. 되겠나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여기에서 이 수열은 공비가 뭔 것 같아? 똑같이 곱해지는 거, 연속해서 곱해지는 걸 생각해봐. 그렇지. 이건 거야. 그런데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 1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x가 0이야. 그럼 첫 번째 항도 1, 두 번째 항도 1, 세 번째 항도 1. 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 x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얘는 그 공비를 이용해서 답을 찾아둘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모든 항이 1이네. 그럼 n번째 항까지 합은 n.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공비가 1이 아닌 수야. 그러면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1 빼기 공비를 n번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 그럼 얘 마이너스 1이다, 그지? 쭉 정리해주면 x 더하기 1의 n제곱 빼기 1까지 이렇게 합이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공비가 1이 되는지 1이 안 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에는 공비는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볼 문제들에는. 근데 그런 말이 특별히 없다라고 한다면 1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보자. 등비수열이 5번째 항까지 합이네. 그럼 얘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에 1 빼기 공비를 5번 거듭제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10번째 항까지네.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에 1 빼기 r의 10제곱. 뭔가 형태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 이 식에서 1 더하기 r 5제곱 곱하면 이해되는 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1에서 얘 곱하면 3 된다는 뜻이네. 그러면 r 5제곱은 2가 됩니다. 공비 구할 필요 없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15제곱은 1 빼기 공비의 첫째 항에 또다시 이거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날 거거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어디서 해결을 하느냐? 여기에서 해결을 하는 거야. 자, 보면 1 빼기 r의 첫 번째 항 내비두고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r 5제곱을 그냥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1 빼기 a 세제곱이랑 같은 식인 거지. 그럼 인수분해 될 때 1 빼기 r 5제곱 그리고 1 더하기 r 5제곱 r 10제곱. 아, 저기 뭔가 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1 빼기 a에 1 더하기 a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씩 인수분해다. 근데 우리 전부 다 쓰이는 게 어떤 거야? 어디 갔노? r 5제곱이 2라고 했으니까 얘는 1, 2, 제곱이지 4. 근데 이 부분이 얼마래? 1이라 했지? 1. 이렇게. 그래서 얘는 7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곱셈 공식 활용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예제 30번. 첫째 항이 1이고 넘어갈 때마다 얼마씩 곱해져? 2분의 1씩 곱해져. 공비가 2분의 1. 그러니까 우리 등비수열은 2분의 1에 n-1제곱. 첫 번째 항이 1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합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에 1 빼기 공비를 내가 n번만큼 거듭제곱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2에 이렇게. 자, 그런데 1.999 얘가 어디서 왔을까?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2에서 0.001을 뺏는 값. 얘도 2로 한번 묶어보자. 그럼 1 빼기 이게 1000분의 1이니까 500분의 1 이렇게 정리되는 거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2의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이 큽니다. 2 곱하기 1 빼기 500분의 1제곱보다. 이 약분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1도 소거하고 나서 2분의 1의 n제곱은 작습니다. 500분의 1보다.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게 2의 9제곱이 512라 그랬지. 분모가 더 커지면 값이 더 작아지지. 그러니까 얘는 식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환을 시키는 것도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일단 이 두 문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31번 봅시다. 자, 합이 주어졌어. 이거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거. 합으로 일반항 구하기. 자, 첫 번째. 첫째 항은 반드시 S1과 같더라. 4.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부터의 일반항은 SN에서 SN-1을 뺀 결과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 5의 n제곱 빼기 1에다가 5의 n-1제곱 빼기 그대로 빼서 정리 한번 해보자. 얘가 지금 현재
5분의 1의 5의 n제곱이니까 얘는 5분의 4의 5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여기 앞에 1이 곱해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공통인수 묶어내서 1 빼기 5분의 1 하면 5분의 4까지 정리 가능. 자, 그러면은 이 식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돼? 4가 되지. 아, 그러면 얘는 1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네. 자, 그러면 아까 쌤이 알려줬던 그 내용, 무언가의 제곱 앞에 있는 개수랑 상수랑 더해서 얼마? 0이 되니까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되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할 수가 있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정리하고 오늘 마칠게요.